네, 그럼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수고해 주실 강사님은 시너지를 만나기 전 스포츠 에이전시 회사에서 단연간 근무하시다 사촌 누나의 소개로 시너지를 만나 지금은 펄 이그제큐티브라는 멋진 성공의 위치에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누구보다 시너지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실 펄 이그제큐티브 임태훈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 원데이 세미나 사업 설명 맡은 시너지글스 임태훈입니다. 네, 전국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반갑습니다. 네, 이 강동 날씨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오실 때 혹시 느끼셨나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신규분들이 오시다가 날아가시면 어떡하나 시너지 제품을 통해서 살도 너무 많이 빼셔갖고 방금 전에 도리도리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은 시너지의 이 최고의 제품을 가지고 깃털과 같은 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기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삼성이라고 이게 맞나요? 예.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14년 만에 최저 실적을 이렇게 1분기 때 매출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6천억, 전년 대비 거의 100% 가까이. 그러니까 전년에 1.2조였던 이 매출액이 지금 반토막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은 줄고 해외 여행은 늘고. 왜 수출은 줄는데 해외 여행은 늘까요? 사람들이 힐링할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돈을 까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전력도 요금 인상 절실하게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 작년 12월, 올해 1월 난방비 엄청 많이 올랐었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정말 내가 정확한 눈으로 보지 못한다라면 난방비가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지? 돈 많이 벌어야겠다. 경제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IMF 총재가 경고했다고 하죠. 세계 경제 30여 년에 가장 취약하다. 그러니까 제2의 IMF가 이미 왔습니다. 정말 세계 경제가 안 좋고 5년 동안 3%대의 3% 이하의 성장률을 예고한다고 하더라고요. 3%면 엄청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5년은 굉장히 이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걸 미리 전문가들과 세계 경제학자들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보면은 부자는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도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늘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제가 유학할 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약 15년 동안 이번 연도 한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 15년째 들었어요. 와, 도대체 이 경제는 언제 좋아질 것인지. 경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떠한 기회를 볼 수 있다라면 위기 속에서도 부자는 분명히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약 90분간 제 이야기가 아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시너지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시너지를 왜 그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왜 시너지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너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시너지를 만나기 전에 3번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3번의 뭐 기회는 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회라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3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12살 때 옵니다. 이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는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쯤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구몬 이런 거 하셨죠? 구몬, 빨간 펜, 뭐 장원 한자 이런 거 했잖아요. 저는 늘 답지를 뒤에서 베꼈어요. 여기다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빨리 이 답안지를 베끼고 엄마한테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서 난 놀겠다. 그래서 늘 어렸을 때 저는 놀던 친구였어요. 그 안 좋은 의미로 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 뛰놀고 운동하고 친구들이랑 밖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꿈은 저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같이 그 축구를 하는 친구들 중에 뭐 코스타리카로 유학 갔던 친구도 있고 브라질, 영국. 근데 그런 친구들이 축구를 너무 잘했어갖고 저는 근데 축구에 그렇게 큰 재능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열정 하나만큼은 어렸을 때는 그 열정만으로도 팀에 껴주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저한테 늘 얘기했어요. 너는 재능은 없어. 그렇지만 성실하네.
성실함 하나만큼은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터닝 포인트 첫 번째가 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운동선수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영화의 주제가 NFL, 미국의 미식축구의 에이전트의 사랑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뭐 사랑에, 뭐 초등학교 4학년이 사랑을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라는 직업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던 거예요. 헉, 너무 멋있는데? 선수랑 같이 호텔 생활하고 선수랑 같이 여행을 다니고, 뭐 여행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누비면서 이런 운동을 같이 하고 매니지먼트를 같이 하는 거야. 나 저거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운동선수의 꿈은 이루지 못했겠지만 내가 그래 에이전트라는 뭔가의 이 막연한 이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쪼릅니다. 자,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분 다 아시죠?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가 이번에 컷오프에 이제 못 올라간다고 막 뉴스가 어젠가 그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프 쪽을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골프에 이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는. 근데 아직도 골프를 치고 계시더라고, 이분이.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백인분은 마크 스타인버그라고 제가 어렸을 때 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 우상이셨던 분이에요. 물론 이분은 저를 모릅니다. 근데 타이거 우즈가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에이전트가 운동선수의 연봉의 한 9% 정도를 가져가요. 타이거 우즈가 한창 전성기일 때 연봉 골프 그 대회로 휩쓰는 연봉이 한 2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럼 200억에 9%면 18억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가장 오랫동안 많이 썼던 그 스포츠 브랜드가 나이키예요. 그래서 나이키 골프채, 나이키 의류, 나이키 모자, 나이키 골프 가방, 나이키 골프화 그렇게 해야 광고 효과가 있다 보니까 모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캐디의 모든 옷들까지도 나이키로 다 입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키로부터 20년 동안 5천억을 받아요. 그럼 에이전트는 그 5천억의 25%를 떼갑니다. 그럼 125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크 스타인버그의 뉴스를 보니까 223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가 2020년도입니다. 지금서부터 3년 전에. 근데 놀라울 것도 없는 게 스캇보라스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류현진 선수 있죠? 류현진 선수의 에이전트가 스캇보라스거든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1,800억 정도 이 해에 법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꿈꾸고 유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꿈은 물론 유학을 해 나가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그래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내가 좀 원하는 걸 평생 동안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유학을 갑니다. 근데 해외로 나갔던 이유는 단순해요. 사실 지금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스포츠 시장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미국 거에 비해서는. 미국은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드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하나가 운동을 스포츠 관람이에요.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 야구잖아요. 야구는 다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죠? 우리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골수 팬분들은 몇 분은 계실 거예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운동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미식축구 아니면 NBA, MLB 웬만한 사람들이 주말에 집에서 맥주 마시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포츠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을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유학을 할 당시에 저희 아버지의 이제 간단한 스펙인데 저희 아버지는 20대 초반에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단 사원에서부터 막 쭉 일을 하기 시작해요. 주말 없이 일하셨고 정말 제 기억에는 제 어렸을 때 소원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아빠랑 공 한번 차보는 거. 제가 4학년 때 딱 한 번 차본 것 같아요, 아버지랑.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저희 아버지는 늘 바쁘신 분. 물론 시간을 내서 여행도 다니고 뭐 스키도 가고 골프도 같이 치고 하긴 했지만 늘 아버지는 바쁜 뭔가의 이 가장이셨던 게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렇게 시간을 갈아 넣으셨다 보니까 그래도 29세? 그러니까 20대 후반 때서부터 한 월 2천만 원 정도씩은 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니 저도 이제 물어봤던 거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유학을 가고 싶다. 근데 참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거에 비해서 물론 늘 행복하고 늘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30대인데 30대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행복하셨을까라는 의아함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뭐 이런 모습을 갖추고 이렇게 유학을 하면서 저는 골프를 그러니까 축구보다도 나중에 이제 골프를 정말 좋아하게 됐거든요. 정말 매일매일 골프를 쳤었어요. 미국은 또 골프 싸니까. 그래서 골프를 치고 많은 이 교우들과 교우 관계를 맺으면서 참 그때 당시에 저는 열등감이라는 게 뒤에 나오지만 열등감이라는 게 엄청 커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제 주변에 있는 이 친구들만 하더라도 뭐 얼굴은 가렸지만 초상권 문제 때문에 엄청난 기업의 자제들, 엄청난 건물주의 자제들, 뭐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그런 기업의 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속해 있다 보니까 좀 열등감과 이런 뭔가의 이 의식이 좀 주눅들게 되는, 물론 어렸을 때다 보니 그런 마음이 엄청나게 강하진 않았지만 그 이유가 이 두 번째 옵니다. 제가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는 아까 29세 때부터 월 2천 정도씩을 벌시면서 30대 초반에 부장이 되고 30대 중반에 이사가 되고 그리고 40대가 딱 되고 나서 한 40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상무이사가 돼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죠. 40대 초반에 상무이사면 굉장히 빠르게 승진을 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스타트업 기업이니까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불현 40대 중반에 권고사직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20년 전 일이에요. 지금서부터 17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철밥통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지금처럼 빨리 은퇴하는 시기도 아니었는데 권고사직을 받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돼요. 아, 회사는 나를 지켜주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고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가 전화가 와서 잘하면 유학을 접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짜증냈어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로. 그 현실이 너무 싫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사람이 너무 당황하게 되면 이렇게 뇌정지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몰려오는 이런 중압감과 좌절감과 그리고 뭔가 모를 이 분노,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가 3일을 식음을 전폐합니다. 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 패밀리가 떴다를 봤어요. 1박 2일을 봤습니다. 정말 계속 잠도 안 자고 그것만 봤어요. 왜냐하면 그 현실이 너무 싫으니까 내가 뭔가에 내 뇌를 미치게 해야 돼. 그런 마음에 계속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어긋나서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좀 단순해요. 한 3일을 학교를 안 가고 하다 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이렇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뭐 식음을 전폐를 하든 아니면 친구들이랑 막 비행 청소년이 돼서 뭘 하든 나쁜 짓을 하든 아니면 내 좀 잠깐의 삶을 포기하든 인생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학업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골똘히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현재의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니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의 저희 패턴은 완전 180도 바뀝니다.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물론 매일매일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학업 공부뿐만이 아니라 돈 공부도 해보고 제가 정말 성공학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자기계발 도서를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자기계발 도서 그거 나도 쓰겠다. 그거 누가 몰라? 근데 자기계발 도서라고 하면 전 미국에서 실제로 돈을 지불하고 그런 성공학 강의도 들으러 다녔었거든요. 성공하고 싶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없었어요. 아무것도. 빽이 있는 부모님도 안 계셨고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셨고 망하셨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잘 살고는 싶은데 뭔가 방법을 찾기 위한 뭔가의 이런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돈을 빨리 벌어야겠어 해서 사실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좀 좋은 성적으로 전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다녔는데 대학교를 다닐 때도 고등학교에 이 방학 때도 저는 많이 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오면 저 논현동에 가면은 도미노 피자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피자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피자 배달을 하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은 바로 갑니다. 그래서 바텐더를 해요. 저 신촌에 이름은 상호명은 말할 수 없고 지금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체인점도 되고 한 세 개를 늘린 것 같은데 외국인 전용 바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외국인 전용 바니까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일할 때 막 흑인들끼리 싸우고 전 막 뒤에 구석탱이 숨어 있고 맥주병이 날아다니고 진짜예요. 왜냐하면 약간 그
과격해요, 외국 애들이. 그러다 보니 또 막 여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쨌든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과외를 하고. 제 기억에는 제가 대학교 때 한 시급 35,000원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게 소개를 받으면서 과외도 하고 하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또 대학교에 가서 그걸 가지고 제 생활비로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부모님한테 뭔가 이 손을 벌리기에는 저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에 저희 부모님이 유학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15년을 유학을 했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들어간 유학비가 한 10억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돈 더 달라 그러고 부모님한테 기대는 거 그거 나쁜 아이잖아요. 그래서 좀 나름 독립심 있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중학교 때부터 좀 혼자 살았어서 이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독립심 있는 성향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돈을 좀 빨리 벌자.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해보자가 제 주의였어요. 결국에 나도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나한테 적성에 맞을까? 사실 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건 이론만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기억해보니까 제가 스포츠 매니지먼트 마케팅학과를 나왔는데 그때 배웠던 거 직장에서 하나도 안 써먹더라고요.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정리 써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분법 이런 거 써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것들은 실제 사회에 나와서 제가 회사에 들어가니 써먹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걸 좀 빨리 깨달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선배분들을 보니까 일단 저랑 출발 선상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어떤 대기업의 뭐 사장이다, 뭐다 이러다 보니 보통은 유학이 끝나고 와서 한국에 들어오면 창업을 하거나 부모님의 돈을 가지고 아니면 부모님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미국에 남아있거나 뭐 그런 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빠르게 대학을 조기 졸업을 하고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한 연구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자식이 부모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여러분 어렸을 때 봐온 모습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는 늘 직장 생활을 하시고 늘 퇴근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봐왔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계속 의식 안에 남아있던 것 같아요. 아, 결국에 나도 지금 당장에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할 수는 없으니 직장에 들어가야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하셨다 보니까 저도 직장을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난 내 직장이 너무 좋아. 난 우리 사장님한테 막 뽀뽀도 해주고 싶고 막 안 그렇죠. 때로 지긋지긋하다. 때려칠까? 사표 던질까? 근데 못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저도 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저는 왜 나는 남의 집을 짓고 있는 걸까? 지금 이 시간에 저 정말 직장 다닐 때 일 열심히 했거든요. 한 번도 늦은 적 없고 늘 늦게까지 남아 있으려고 하고 야근하고 야근은 뭐 저희는 돈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인센제여서 야근하면 시간당 이렇게 몇십 불, 몇백 불씩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아까 저희 아버지가 20 몇 년을 한 회사에서 말단 사원에서부터 상무이사까지 올라갔는데 40대 중반에 권고사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있는 일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경로를 찾아볼까라는 저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서 가봅니다. 제가 이제 은행에 찾아가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라는 걸 알아봅니다. 사업자 대출을 제가 모아둔 돈과 이 돈을 해갖고 내가 이 정도 회사를 차려갖고 하면 좋겠지? 해갖고 3억의 대출을 제가 좀 알아보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4 용지 한 장에다가 쭉 적어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쭉 적어요. 그리고 그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확률이 좀 더 높은 선택을 늘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아까 자기계발도서 좋아한다 했잖아요. 어떤 책인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문구가 너무 제 뇌리에 깊게 박혀 있어서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100% 성공할 수 있다. 늘 선택에는 2, 3% 나은 선택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A를 선택했을 때와 B를 선택했을 때 50대 50으로 나뉘지 않는데요. 53%, 47%, 51%, 49%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2, 3%가 차이 나는 좋은 선택을 늘 해라. 처음에는 2, 3%지만 그게 10번이 되면, 100번이 되면, 1000번이, 10,000번이, 10만 번이 되면 성공을 안 하는 게 기적이라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A4 용지에 놓고 이런 것들을 적어봐야겠다 해서 제가 적었어요. 자, 은행 사업자 대출 3억을 받아서 제가 사업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장점이 뭘까요? 일단 부자가 되는 거죠. 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누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 자유도 누리겠죠. 사업을 통해 갖고 성공을 하려는 분들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전자 거기 회장님이 매일매일 출근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업무들 다 같이 볼까요? 아니요. 시간적인 자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여행 가고 싶거나 자신이 뭔가의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자, 단점을 봤어요. 단점 일단 첫 번째. 직장 다닐 때처럼 하면 안 되겠죠. 제 주변에도 창업한 친구, 제가 시너지 시작할 때 창업한 친구들 있으면 잠 안 자더라고요. 역삼에 8평짜리 사무실을 얻어서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20몇 평대의 사무실로 옮겨요. 그 친구가 뭐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잘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내 집을 짓겠다라는 일념하에 갈아 넣은 거니까. 근데 저는 이 3번의 단점이 가장 컸어요. 사업의 최악은 뭘까요? 부도 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부도가 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굳이 나지 않더라도 날 수 있잖아요. 3억이라는 부도가 나면 일단 난 빚이 3억이 생기네. 그럼 난 이제 뭐 해야지? 제 나이를 더해보니까 그럼 나는 20대, 30대가 되네? 그러면 다시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직장 생활해서 나한테 뭐 한 500만 원 줄까? 그걸로 3억 갚으려면 얼마나 걸리지? 5년 안에 갚을까? 철 씹어먹으면서 할까? 10년 안에 갚을까? 나 40대네?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 리스크 테이킹 때문에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회사를 오다 보면은 그 카페가 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단하루였나? 단하루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게 한 8개월 전인가? 이렇게 오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단하루 새롭게 카페 오픈했나 보네. 근데 7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못 줬다. 단하루 여러분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7개월 만에 문을 닫습니까? 근데 그 똑같은 자리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또 다른 카페가 생겼어요. 개인 카페가. 그럼 저는 의아한 거예요. 분명히 그 들어온 새로운 카페 사장도 단하루 카페가 망했다라는 걸 알고 자기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자영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결국 끝이 정해져 있는. 자영업도 내가 개인 자영업자여서 뭐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다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그냥 이론일 뿐이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 시너지가 아니라 그 사업을 선택을 안 했죠. 근데 제가 시너지라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시너지를 만나고 나서 이것 때문에 해야겠다라는 기준점이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진짜 원하는 만큼 벌 수 있다. 월 300, 500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만큼 소득을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 수 있네. 들어보니까 저는 한 번만 듣고 이해하진 않았어요. 2번, 3번, 4번, 5번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제가 처음 접했던 분야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그리고 이 현금흐름 4사분면에 보면은 왼쪽에 있는 직장, 자영업, 전문직 이 직군의 소득을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업, 투자 이 직군의 소득을 자유로운 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안정적이란 소득이라는 단어 자체가 싫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엄청나게 안정적인 소득을 벌고 있었지만 결국에 고용주의 횡포로 인해서 그 안정적인 소득이 끊겼거든요. 주거 사다리가 끊기고 안정적인 소득이 끊겨버린 거예요. 20대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 사장님 나쁜 놈이네,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대가 되니까 그게 자본주의지. 그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여러분.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시키는 걸 당하는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미래는 정말 불행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자유로운 소득을 벌고 싶었지만 사업을 알아봤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컸다 보니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너지를 들었는데 투자가 없어? 투자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거 한번 알아봐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고, 그리고 경쟁 구도와 상생 구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경쟁이 필요합니다. 내가 과장에 올라가는, 과장이라는 직책에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대리가 10명이에요. 과장 직책 2명 뽑으면 돼요. 그럼 8명은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스펙을 쌓아야 되고 내가 상대하는 그런 이 경쟁 구도에서 나를 어필하기 위한, 좀 어떨 때 보면은 남도 깎아내려야 되고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하실 거예요? 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랑 저랑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과장은 10명만 뽑는다. 그럼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깎아내릴 겁니다.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왜? 저는 제가 제 가족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나중에 혹시 부자가 되면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 왜? 결국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야 되거든. 네가 의도치 않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원을 해야 돼. 근데 시너지를 들어보니까 이거 환원 안 해도 되겠네. 근데 환원합니다. 시너지에서 많이. 환원이 아니라 여기는 상생구조네. 시너지의 철학이 뭐냐면 임태훈 씨 잘 되고 싶으세요? 그럼 당신이 소개한 A를 잘 되게끔 하면 임태훈 씨한테도 잘 되게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너지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상생구조인데? 라는 마음도 생겼었고, 그리고 이거였어요. 이게 말이 돼? 지금 조시는 분들은 나중에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졸 겁니다. 네. 저도 지금 조는 분들을 많이 보니까 제가 졸음이 올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권리를 기득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시너지에 사인을 하시고, 오늘 시너지를 사인한 사실 날이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진짜로 이 A와 B를 찾기 위해서 나의 마이스토리를 얘기하고, 내가 체험했던 걸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저는 단 한 번도 시너지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부담을 준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고, 관심이 없으면 오케이? 근데 때가 오더라고요. 물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 아직 하고 있어?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A, B를 통한 모든 제품을 먹고 소개를 하고 제품을 사 먹는 사람들의 매출의 합을 다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금성 소득이라는 게 결국에 시간 속에서 A, B는 계속 늘어갈 텐데, 내가 소개한 A든 B든, 저는 사실 인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인맥이 없는데 시너지 기득권층을 만들 수 있는 이게 될까? 그래, 뭐 지금서부터 친구 한 명 사귀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 수 있겠지 뭐.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누가 이 정보가 필요할 거라는 거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까 호스트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사촌 누나를 통해서 시너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누나, 근데 나랑 한 번이라도 이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누나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너는 유학도 갔다 왔지, 좋은 직장 다니고 있지, 연봉도 높게 받고 있지, 굳이 이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남자지. 그러면 운동 쪽에 관련된 일을 했으면, 제가 처음에 실제 그랬거든요. 누나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막 상담해주고, 이거 140만 원이야. 이 약이 140만 원이라고? 얼마나 먹는 건데? 2주. 밥을 먹지 말고 이걸 먹으라고? 나 안 할래 그러면. 저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나는 정보 전달만 할 뿐이고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구나. 마치 제가 선택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반 성장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무한 단계 매출과 인맥이 공유되는 건데, 요거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너지 사업이 이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품력이 좋아서예요. 저는 제품 설명 잘 못합니다. 제품 설명은 잘 못하는데 제가 체험했던 느낌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영화가 나왔어요. 기생충 나왔어요. 뭐 깐 가고 막 했잖아요. 깐이 아니라 칸 가고 막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뭐 작품성 뭐 막 얘기하잖아요. 뭐 세계 거장들이 막 보면서 와, 기생충에는 한국인들의 한이 서려 있고 뭐. 근데 저는 그 설명은 못 하거든요. 근데 와, 이성균 진짜 연기 잘해. 와, 송강호 장난 아니야. 벤츠 S클래스 몰 때고 코너링 얘기하는 거. 와,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약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 이 보상 구조가,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제품력이 좋아서입니다. 미국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보면은 이 MLM이란 멀티 레벨 마케팅이란 본인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해보고 좋으면 직접 주변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마케팅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소비자들은 회사로부터 금전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근데 대박인 것은
그에 그치지 않고 이 제품이 전달되어 제품과 서비스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팀을 이뤄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옵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말고는 여러분들 선택이지만 제품을 체험하고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 소비자들도 회사로부터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저도 VIP 소비자거든요. 그리고 그 VIP 소비자가 이 옵션을 선택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사람 리크루팅 안 합니다. 전 모든 미팅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저는 당신 컨택하러 여기 들어온 거 아니라고. 근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괜찮으면 알아보세요. 사업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괜찮으면 들어보시고 뭔가 될 수 있을까 하면 의심이 되면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의심이 엄청 많았거든요. 아까 저희 사촌 누나가 저 소개해 주셨다 그랬죠? 저희 아버지를 나가라고 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 사촌 형입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았겠어요. 사촌 형, 사촌 누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하고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저는 12번 이 보상 플랜을 듣고 그래도 100% 이해 못했어요. 광고에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광고비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공인들과 연예인들이 받아가는 광고비가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타이거 우즈가 나이키 엔도스먼트로 해갖고 5천억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나눠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 타이거 우즈는 아니지만 내가 소비하고 쓰고 효과 본 거. 아까 깃털처럼 우리 몸이 됐잖아요. 그럼 깃털처럼 날아다니면서 소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옵션이 아직 깃털이 안 됐다. 괜찮습니다. 더 드시면 돼요. 아직까지 깃털이 안 보일 뿐입니다.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너지 제품 효과는 있는 것 같은 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이 말썽인 겁니다. 네. 시너지 제품 무조건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혈액혈관과 오장육부가 있다라면. 근데 30점 받는 아이가 80점 받는 아이가 똑같이 1시간 공부에 따라서 90점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20대 분들이 좀 더 빠르고 50대 분들이 좀 더 느리고. 근데 20대인데 느린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진짜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이런 고객들이 나오더라고요. 제 파트너 사님들의 고객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20대 중반인데 이분이 지금 당뇨약을 먹고 있대요. 20대 중반에 당뇨약을 먹어? 이분의 아이는 성조숙증으로 지금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인데 생리를 시작했대요. 진짜 은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가 좋아지고 많은 우리가 이 먹을 것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요기요, 배달의 민족 많이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자꾸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 사람의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먹힐 수밖에 없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 분야의 대부분의 직군에 속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이쪽 직군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시너지 제품을 만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옵션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옵션을 가지고 A, B를 만들면서 B, 투자 없는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진 거죠. 시너지를 전업으로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이 옵션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저는 이걸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여가 활동 해야 되니까. 여행 가야 되니까. 여러분 여행 다 보내줘요. 시너지에서. 저 다다음 주에 괌 가거든요. 심지어 비즈니스 타고 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비즈니스 타면서 여행을 다녀요. 1년에 두세 번씩 다녀요. 여행은 보내줍니다. 여가 생활도 내가 여가 생활 하면서 하는 거 조금 줄이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근데 난 여가 생활도 하고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시너지 할래. 그럼 쉽지 않죠. 근데 내가 정말로 시너지가 제대로 된 내 미래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제2의 대안이라고 한다라면 알아볼 의향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사업하자고 얘기 안 해요. 시너지 알아보세요. 한 달 동안 제대로 알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택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다들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부업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한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그래봐야 결국에 네 밑에 사람이 많아야 네가 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 사람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치, 내 밑에 사람이 많아야 내가 돈이 많이 되는 건 맞아. 그치?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아까 그 회사 다니거든요. 야, 네 차장이지. 네 위에 부장이 있고 그 위에 이사 있고 그 위에 부사장이 있고 그 위에 사장이 있고 그리고 너희 법무팀도 회계팀도 다 있지. 마케팅팀, 인사팀 다 있지. 사람 어마무시하게 많네. 당장 지금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고 사장 멱살 잡으라고. 너 왜 내 시간을 뺏어먹고 있냐고. 모든 기업의 모든 기업의 설립 목적은 여러분 이윤 추구예요. 근데 저는 이러한 구조의 기업보다 시너지가 훨씬 더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장님은요,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줍니다. 그죠? 근데 저는요, 저랑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인건비를 하나도 주지 않아요. 제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감동을 받거나, 그래, 나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시너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네, 빨리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고용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한 달 매출액, 한 달 버는 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내 직원들한테 인건비로 4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순수익은 얼마죠?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잘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익금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저 경력 15년 차 된 저 차장을 잘라내고 저 1,000만 원 주던 걸 지금 대학 갓 나온 저기 대학교 나온 친구들한테 200만 원씩 4명 써야겠다. 그럼 나 200만 원 이득 보고 사람은 더 굴릴 수 있네? 그게 사업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같이 함께 하는 사람한테 인건비 하나도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을 쓰면서 근데 돈도 안 쓰는데 이거 완전 레버리지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거 내가 시간 투자한 거 대비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네. 이분들은 직장인들입니다. 근데 저는 직장인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개인이 상생을 하기도 하지만 도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큰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건 다단계고 네트워크이고 인식이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된 시기가 2차 산업, 3차 산업 이때 넘어갈 때입니다. 중공업, 건설, 무역 등등 섬유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가장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발전이 멈춥니다. IMF 이후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는 산업들은 이 IT, 의료, 문화 콘텐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차 산업 중공업에 있거나 건설사에 있는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 됐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하려면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야, 게임하지 마. 게임은 머리 나쁘게 만들어. 그 바보 도구야. 페이커 아세요? 페이커? 저는 롤 모르거든요. 근데 롤 전 세계 1등? 그분이 연봉이 100억인가 그런가요? 와, 엄마가 하지 말라던 게임 했는데 100억 됐어요, 연봉이. 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직업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미래 산업을 보고 내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위치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딴따라다, 가수 되고 이런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 기성세대 분들도 있었잖아요. 연예인 하겠다 그러면 연예인은 아무나 하냐 이런. 근데 지금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세계를 휩쓰는 그런 아이돌들을 보면은 선망의 대상이라는 거죠. 또 나아가서 1인 유튜버라든지, 저도 제 지인 중에 유튜버 있거든요. 70만이요, 70만. 근데 그 친구가 원래 200명일 때 저한테 형, 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좀 해줘. 들어가서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얘. 결과가 없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야. 근데 그 친구는 변호사거든요. 변호사인데 유튜브를 부업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70만 유튜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내가 선택을 해요. 근데 그 다음 산업이 뭐예요? 100세 시대, 예방의학, 환경과 바이오. 근데도 계속 다단계 하실 겁니까? 여기라니까요. 이 산업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100세 시대가 이미 지났죠. 저희 할아버지는 94세이십니다. 친할아버지는. 저희 친할머니 97세세요. 장수하셨죠. 엄청 오래 사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100세 넘는 분들만 2만 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 내 옆에 없다 뿐이니까. 옛날에는 100세 넘는 분들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60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고, 100세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일 수밖에 없고, 100세 시대에 또 중요한 건 뷰티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을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좋다 보니까 재구매로 연결이 됩니다. 쌓여가요. 제가 5년, 6년, 7년 전에 제품을 먹었던 사람들도 꾸준히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왜냐면 다이어트 제품들 먹어보니까 다 고만고만한데 시너지 거 먹어보니까 여러분 원팩 드셔보셨어요? 저 지금 4일째 체험 중인데 황금변을 봅니다. 황금변. 제품 효과가 좋으니까 재구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품을 전달했던 소비자도, 저는 지금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판매했던 그런 소비자도 잘 지내세요? 코치님? 저 이번에 제품 또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뭐 내리면 좋을까요? 이번에는 요즘에는 원팩이 대세니까 원팩을 한번 내려보세요.
1,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니 제 AP 라인은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 소비가 아닌 브랜드 체인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추가 소비가 아니에요. 브랜드 체인지예요. 왜 브랜드 체인지냐면 이걸 추가 소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소비 패턴에서 저걸 또 해야 돼, 저걸 더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여러분 혹시 집에 샴푸, 바디워시, 린스, 치약, 칫솔 그리고 오메가3 그거 한 달에 얼마나 가는지 계산해서 드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보통 보면. 근데 내가 지금 생활비에 쪼달리고 있어. 나 한 달에 300만 원 번 거 가지고 50만 원 적금 들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거 브랜드 체인지 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소득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래 쓰던 어디 뭐 엘라땡 샴푸, 뭐 어디 콜게 치약 그런 것들을 이걸로 바꾸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소득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마트나 쿠팡 주주 없으시죠? 여기 혹시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물론 좋죠. 근데 그거 조금 아껴서 한 끼 식사 단백질로 한번 바꿔보면서 내 몸을 챙기자는 거죠. 세 끼 다가 아니라 한 끼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도, 기호식품도, 화장품도 시너지 걸로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내가 지금 당장에 바꾸지 못하더라도 이거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이 A, B를 통해서 모든 매출, A 왼쪽의 매출, 오른쪽의 매출 모두 합해서 나눠지게 돼요. 큰 쪽 대실적, 작은 쪽 소실적. 자, 그래서 작은 쪽 소실적의 10%를 주는 게 베이직 보너스입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시냐면 5만 점이라고 써져 있죠. 작은 쪽 5만 점에 10%를 빼면 공 2개 빼고 10,000원 붙이시면 돼요. 그럼 5만에 공 2개 빼면 5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을 받아갑니다. 한 달치를 합산할 때 다음 달 15일 날에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1일부터 30일 혹은 1일부터 31일까지 나로부터 왼쪽 매출 모두 합 그리고 오른쪽 매출 모두 합해서 작은 쪽에 10%를 주고 그 다음 달 15일 날 준다. 저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12번 정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작은 쪽에 10%다. 그러면 작은 쪽이 어디죠? 3만이죠? 10% 빼면 300만 원. 공 2개 빼고 만 원. 작은 쪽에 10%다. 6만 점이죠? 10% 빼면 600만 원. 작은 쪽이 10%다. 1,000만 원.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돈을 왜 저렇게 풀어주지라고 하면은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 다시 갔다 오셔야 돼요.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라는 곳에서는 월급을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구나 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시작했던 건 아니고 전 요거에 뽕갔던 것 같아요. 내가 소개한 A가 메가매치 보너스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이 A도 큰 쪽 작은 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은 쪽이 만점이죠? 그럼 작은 쪽에 10%인 공 2개 빼고 만 원인 100만 원을 받아갑니다. 그럼 회사에서 나한테 똑같이 100만 원을 줘요. 이 사람 거 뺏는 게 아니라 저한테 똑같이 100만 원을 줍니다. 이 사람이 500만 원 받아간다? 그럼 저한테도 500만 원을 줘요. 1,000만 원 받아간다? 저한테도 1,000만 원을 줘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왜 저렇게 줘? 이 회사 돈 아니 안 망해? 근데 회사를 알아보시면 알아보실수록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그 돈보다 이 회사가 천문학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탄탄하고 그 약속을 늘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어? 그럼 네가 소개한 A를 잘 되게 해. 그럼 A도 너한테도 돈 줄게. 이게 상생 구조잖아요. 자, 근데 나만 돈을 버냐? 아닙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제가 베이직 보너스, A의 베이직 보너스 작은 쪽에 10% 500만 원, B의 베이직 보너스 작은 쪽에 10% 300만 원. 그럼 도합 저는 800만 원이라는 매칭 보너스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왼쪽 팀, 오른쪽 팀의 작은 쪽 10%를 또 받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A도 자기의 A1 작은 쪽에 10% 300만 원, A2 200만 원. 그럼 이분도 500만 원이라는 베이직 매칭 보너스를 받아가는 겁니다. B도 똑같아요. 300만 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돕고 이 사람들이 소개한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돕다 보면 서로가 그래서 시너지는 처음에는 저도 의심을 했거든요. 전 저희 누나 의심했어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근데 이 매칭 보너스를 이해하고 나니까 누나가 그러면 내가 잘 돼야 누나가 잘 되는 거네? 그럼 내가 잘 될 수 있게끔 안내해주고 도와줄 수밖에 없네?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A를 소개했는데 A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잘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A한테 잘해 주실 거죠. A가 잘 되게끔 도와주실 거죠. 지금 여러분을 소개하신 분도 여러분을 똑같은 마음으로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되게 안 들었거든요, 저희 누나 말. 태훈아, 이것 좀 해봐. 그러면 누나가 해. 이렇게 해봐. 친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내 친구야.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저랑 함께 하고 있는 두 분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이분도 유학생이었습니다. 8년간 유학을 했던 분이고, 이분은 3개국어 능통자예요. 중국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토익 만점, HSK 중어 중문학 점수, 시험, 토익 같이 중국어에 관련된 그 270점, 300점 만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토플 만점. 그래서 이 친구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뉴욕 대학교에 붙습니다. NYU라는 미국에 그래도 늘 한 20위권 안에는 드는 대학이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20위권 아니면 엄청 높은 거예요. 서울대, 연고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학비가 진짜 비싸요. 1년 학비가 1억 5천. 그래서 포기합니다. 가정 상황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그런 수고스러움과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자기가 포기를 해요. 그리고 포기를 하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갔을 때 저를 만났어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말년휴가에 나왔는데 사실 저를 만났다라기보다는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강사잖아요. 15년 유학생, 그리고 원래 직장 다니던 사람. 근데 그때 강사님이 누구였냐면 말년병장 때 휴가를 나와서 시너지를 알아보고 시작하셔서 20대 때 성공을 하셨던 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5살이었습니다. 25살에 되신 사장님이 나와서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자기의 수입을 얘기하고 자기가 이룬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 말년병장이었던 이 강동민 사장님도 야, 나도 그러면 이거 알아볼까? 해갖고 알아보고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자기 동생과 그리고 어머니의 조력을 얻어갖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최근에 벌었던 수입이 700만 원이에요. 근데 700만 원을 보니까 이 공무원 14년 차, 16년 차네요. 14호봉이니까 행정주사 월급이 4월 달에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4월 달에 가장 많은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16년을 일한 것보다 시너지 지금 3년 됐거든요. 3년을 일한 이 소득의 폭이 훨씬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얘기해요. 선생님, 저 만약에 시너지 안 했으면 뭐 했을까요? 뭐예요? 저기 마라탕 집이나 차리거나. 마라탕 엄청 좋아하거든요. 마라탕 집이나 차리거나 아니면은 영어 강사하거나 아니면 중국어 강사하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감사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담입니다. 강동기 사장님. 두 번째는 윤소희 사장님이라고, 이분은 원래 유치원 교사셨어요. 근데 우연찮게 만났어요, 저랑. 우연찮게 만나서 시너지 제품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유치원을 그만두려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긴. 근데 그때 당시에 마지막 소득이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너지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수입이 1600 가까이 됩니다. 똑같은 윤소인데 이 유치원에서 일했을 때 윤소이랑 여기서 일했을 때 윤소이랑 소득이 차이가 나는 건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의 능력 차이라면 이 소득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시너지는 개인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팀의 능력이 되고, 내가 소개하지도 않은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타고 내려가다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잘 되려고 제품을 먹고 몸매 관리하려고 다이어트를 하고 하는데 그게 내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매칭 보너스의 비전을 낀 게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분은 베이직 보너스가 메가 매치보다 좀 더 작자. 내가 소개한 사람이 나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을까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보다 나은 사람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전 나왔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평범한 사람들이 이 소득을 만들어가는 게, 제가 엘리트 집단에 있었지만 제 시너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물론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명패 하나는 있었습니다. 나 여기 다녀. 오. 근데 그럼 이 세상에 엘리트가 많이 삽니까? 평범한 사람이 많이 삽니까? 그럼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럼 평범한 사람이 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게 돈 더 많이 벌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메가매치 보너스는 정말 내가 소개한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의 비전이고 시너지의 꽃이고 같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상생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득이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검증된 글로벌 기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5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허브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제품, 이 건강기식품 하나 가지고 51년 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1978년도부터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플랜 저거 진짜 주는 거야 할 필요가 없어요. 코스닥, 코스피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는데 그 돈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이라는 이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데. 자, 그리고 5A라는 DNB 신용평가기관에서 최고의 신용등급을 줍니다.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신용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많으니까 이 등급을 받을 수 있겠죠. 도산할 확률이 1%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망하지 않는 한,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망할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줄까? 저도 그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시너지에서 한 200만 원 그 소득이 들어왔을 때 진짜 500만 원 넘게 주나? 근데 500만 원 넘게 주니까 1000만 원은 주나? 1000만 원 주니까 2000만 원은 주나? 2000만 원, 이때 비슷해요. 그럼 3000도 주고 5000도 주고 1억도 주고 다 주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벌어보면 안다라는 거. 근데 이 나스닥이나 5A나 이런 기정화된 사실들이 굳이 내가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의심에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28개국에 이미 글로벌로 진출이 돼 있고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등 많은 나라의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GMP 인증 자체 제조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업계 유일하게 임상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시는 최고의 퀄리티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R&D에 투자를 하면서 제품을 더 좋게 만들고 이미 미래 제품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레시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년 새로운 제품,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밤에 잠 잘 못 자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도 나중에는 이런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제품들도 미국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차 적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제품들.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 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저도 체험을 하면서 사실 저는 외적인 변화보다도 좋았던 게 제가 위가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좋아진 게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변비도 있습니다. 저는 변비가 좀 있었거든요. 너 변 언제 봤어?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3일 전에 봤나? 이틀 전에 봤나? 근데 지금은 정말 건강하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황금변. 네. 어린아이도 아닌데 황금변을 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저는 근데 말할 주변이 없어서 말하는 거 그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리얼 스토리 보여주시면 돼요. 리얼 스토리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는 걸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막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저는 제품 전달할 때 제가 제품에 그렇게 큰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 변비 있지? 오케이, 이거 먹어봐. 야, 뭔데? 뭐 어떤 성분인데? 몰라. 장난 아니야. 나 변비 있던 거 알지? 끝났어. 먹어봐 일단. 근데 먹이니까 이거 뭐야? 그때서부터 귀를 열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시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워밍업 프로그램으로도 이런 정도의 효과, 이런 복부 팩만 같은 느낌이 아예 싹 들어가죠. 그리고 라인이 이뻐지고, 근데 살이 빠지는데 처지는 게 아니라 싹 올라가잖아요. 그게 프로알지 혈관 제품의 우수성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접힌 게 올라갔죠. 원래 보통 이렇게 요걸 빼려고 하면 운동으로 빼도 사실 처집니다. 근데 이런 걸 탄력 있게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최고의 제품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룰라이트도, 이거 뭐죠? 부유방도.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효과가 훨씬 더 커 보여요, 사실. 7kg, 밖에서 7kg 뺐다 그러면 그렇게 큰 효과가 안 나는데 여기서 7kg 뺐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그러니까 제지방은 올려주면서 체지방만 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진짜 영양요법이라는 거죠. 그냥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무식하게 그냥 막 굶고 식단 조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영양은 넣어주고 그리고 불필요한 이 부분들은 빼주고 이제 탄로가 날 것 같습니다. 제품들 잘 모릅니다. 네, 이런 엄청난 효과들을 보게끔 되면서 날씬한 분도 더 날씬하게, 그리고 이런 우리 웨딩이라고 하면은 여성분들이 신부가 주인공이잖아요. 웨딩 다이어트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런 라인도 이뻐지게 되면서 이분은 거의 뭐 나오셨죠? 예. 그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효과를 보고 나서 수개월을 제품 몇 가지를 드시면서 이렇게 계속 빠진 거예요. 계속 이 체험을 한 게 아니라 유지 제품 몇 가지를 드시면서 시간 속에서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디톡스를 해놓고 한번 제대로 내 몸에 이 독소들을 비워놓으면 내 몸에서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원료들만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후기가 신뢰 있게끔 몇만 장의 후기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좀 있으면 10만 명을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비공개 밴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리얼 스토리를 보여주시면서 자동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왜 시너지인가? 여러분, 왜 나여야만 하나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잘 기억해 보시면 서류, 필기, 면접 보죠. 그래서 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 9종 세트를 다 준비합니다. 저 때는 요건 없었는데 요즘엔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 경력, 사회봉사, 그리고 성형수술까지.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 국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이 그렇게 유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뻐 보이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산점이라는 걸 준다는 거죠.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 공부 다 잘합니다. 다 자기들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노량진에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회가 없으니까 이 좁은 땅덩이에 그래, 공무원이 답이다, 다 모이는 거예요. 절대로 공무원 욕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 너무 중요한 직업이고 너무 대단한 직업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200대 1, 300대 1, 500대 1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9종 세트를 가지고 나여야만 하는 이유를 어필하는 거죠. 공무원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다른 직종들도 많이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시너지도 똑같아요. 밖에 직장은 내가 선택당하는 입장이지만 이 시너지라는 네트워크는 내가 선택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 회사와 제품과 보상 플랜이라는 분야를 보고 내가 가타부타 하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에 검증된 글로벌 기업. 그리고 국내나 신생 글로벌 기업.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검증된 글로벌 기업은 회사와 제품은 오래됐기 때문에 검증이 됐어요. 좋은 회사네, 괜찮은 회사네.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갈 거고. 근데 보상 구조가 어려워요. 옛날에 만들어졌어서.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성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타 네트워크에 가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시너지에는 평범한 성공자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국내 기업이나 신생 글로벌 기업은 보상은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회사와 제품이 이제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제 만들어진 회사다 보니까 5년, 10년까지 가는데 내 10년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근데 10년 지났는데 회사 문 닫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특히 국내 회사 중에서 10년 이상 가는 회사가 단 한 개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시너지라는 세 번째 종류는 회사, 제품, 보상 플랜이 완벽하게 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가타부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했던 것처럼, 그래, 한 번 듣고는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저 12번 듣고 이해 100%도 못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네트워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굉장히 합리적인 거네. 어차피 옆집 또리 엄마, 철수 엄마는 나를 통해서 이 제품을 먹었는데 연예인이나 공인한테 광고를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 광고비를 준다고?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인데? 근데 내가 그 소비를 하면서 소비 군단이 만들어지면 소득이 생긴다고? 그 소비 군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쉬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일상의 네트워크는 늘 합니다. 혹시 내가 팩트 써보고 좋은 거 있으면 뭐라고 하세요? 공유하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내가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는 안 돼도 13만 명, 50만 명 이건 안 돼도 내 주변에 있는 10명, 20명에게는 인플루언서로서 내가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회사 721개 중 해지된 회사가 83%고요. 5만 개 회사 중 30년 이상 존속하는 회사는 0.06%입니다. 시너지는 이 0.06%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너지의 완벽한 제품과 이 완벽한 회사가 준비된 제품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여러 번의 여행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 있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1년에 한 2번에서 3번은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가는 괌, 짐도 못 풀고 이제 파리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너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번에 아까 싱가포르 보셨죠? 싱가포르도 그렇고 그 다음 연도에 나오는 여행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내가 어차피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차피 소비해야 되는 제품, 그럼 RTG 오메가3 데몬 보셨습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신 분에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오메가3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따가 경품 드릴 겁니다. 경품 하나는 국산차 드릴 거예요. 국산 중형차. 진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삼사차.
뭐 벤츠든 BMW든 그럼 어떤 거 타실 거예요? 벤츠. 여기서 이 진짜 그 고집 강하신 분 난 국산차, 난 애국자. 그러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차인데. 오메가3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써야 되고 먹어야 되고 발라야 되는 제품이라면 최고의 제품을 쓰시라는 거죠. 저도 사실 이분들과 함께하는 게 저한테는 진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이 꿈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으면서 그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네 번, 다섯 번, 12번까지 들을 때 이 강사님들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물론 다른 강사님들도 있으셨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뭔가를 잃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덧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이것 자체가 되게 큰 자부심인 것 같아요. 이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 롤모델은 여기 키 크신 우리 김봉기 선생님 있죠. 저는 이 김봉기 선생님 저한테 엄청 꿈이었어요. 별이었어요, 저한테. 제가 시너지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난 분이 사실 김봉기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누나보다도 먼저 만났어요. 아마 선생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1층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멋있고 키 큰 남성분이 검은 색깔 수트를 입고, 그거 아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저 강의할 때, 전 강의 때 늘 이 검은색 수트 입거든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와, 진짜 멋있다. 그때 선생님 검은색 수트 입고 있으셨거든요. 선생님 저 성 정체성은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진짜 그때 제가 꿈꿨던 게, 근데 전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와, 진짜 부잣집 도련님이어서 좋겠다. 검은 색깔 CLS를 딱 타고 나가시더라고요. 와, 부잣집 도련님 좋겠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누나를 소개해 주신 분인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게 됐죠. 그리고 저는 그 선생님의 마이스토리를 또 들어보고, 선생님도 자수성가하신 거고, 그걸 들어보면서 야, 그래 저분이 하셨다라면 나도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늘 어디에 있으려고 하면서 항상 선생님 옆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죠? 여기 옆에 있고 여기 옆에 있고. 근데 가끔 떨어질 때 있어요. 그럼 좀 약간 이상해져요, 느낌이. 빨리 가서 다시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큰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시너지의 비전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음식점 가격표 안 봅니다. 물론 너무 비싼 음식점에 가거나 그러면 좀 봅니다. 좀 보는데 웬만한 음식점 가서 가격표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격표 먼저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가격표 보고 약간 가심비, 가성비, 어떻게 이걸 좀 싸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막 찾아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잘 안 한다라는 거, 그게 되게 큰 바뀐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보세 옷만 입었습니다, 원래. 뭐 나는 아메리칸이어서, 원래 미국 사람들 명품 안 좋아해요, 여러분. 난 아메리칸이니까 난 그냥 보세야. 내 몸을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아니더라고요. 명품을 입어보니까 왜 명품을 입는지 알겠고, 명품을 차보니까 왜 명품을 차는지 알겠어요. 명품을 타보니까 왜 타는지 알겠어요. 진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룬 꿈 중에 가장 큰 꿈인 것 같아요. 저는 할부 안 합니다. 제가 뭘 살 때도 다 일시불이에요. 제가 제일 희열감 느낄 때 언제인지 아세요? 뭐 코스트코나 아니면은 저기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이럴 때 갈 때도 그렇고, 거기 가서 이제 막 이제 우리 물품 사지 않습니까? 물품 사갖고 이제 뭐 11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저는 한 달치를 다 사거든요. 12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그 캐셔분이. 할부 어떻게 하시? 일시불이요? 그러면 그때 딱 진짜 그래요. 누가 봤나? 들었나? 들었어? 그냥 할부 인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이 일시불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인생의 가장 플렉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간 날 때 집을 보러 다니는 시간을 많이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아무래도 좀 많이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집값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안 된 말이긴 하지만 저는 막 계속 외치거든요. 집값아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원래는 전세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계획이 바뀐 거야. 매매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모든 이유가 그냥 단지 시너지에서 A를 찾았고 B를 찾았고, 그 A, B가 또 A, B를 찾았고, 그분들이 또 A, B를 찾았고, 이게 내 노력과 함께 더불어져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 복리 효과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뚜벅이었다가 시너지를 하면서 한 1년 반,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 K5, 2012년식 LPI, 그 가스차, 가스가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가스차를
사갖고 중고차로 구매해서 운용을 했는데 한 4년 조금 넘게 탄 것 같아요. 4년 넘게 타면서 제가 처음에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에는 거의 한 4만 킬로 탔나? 1년 반 동안? 4만 킬로에서 한 5만 킬로 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필드를 나가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래, 내가 빨리 이 K5를 바꿔갖고 다른 걸로 바꿔야지. 그래서 제 드림카였던 첫 번째 드림카였던 CLS를 삽니다. 이게 드림카인 이유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김봉기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저희 선생님께서 CLS를 타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고 제가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아, 그래도 차는 첫 번째 차가 아마 제일 기억에 남을 거다. 근데 아니던데요? 저는 이 차 기억이 안 나요. 이 차 안 기억하고 싶어요. 이 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차 탈 때는 제가 근면 그 자동차 공업소 가갖고 그 근면 사장님이라고 저랑 되게 친한, 제가 4년 동안 타면서 좀 많이 갔었거든요. 그 사장님께. 그분한테 늘 갔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이제 보증 기간이 3년이잖아요, 벤츠가. 그래서 벤츠 이제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하는데 이게 가본 사람이 안다고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안마의자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막 쿠키도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음료수 있고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갖고 이거 먹어도 되나? 약간 촌놈 행세를 한 거죠.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해보니까 아, 이런 시스템이구나. 내가 해보지 않은 걸 하니까 첫 번째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뭔지 아세요?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직장군에 속해 있던 그냥 평범한, 뭐, 나름 누군가는 엘리트라고 하지만 저는 엘리트라고 생각 안 합니다. 15년 유학해서 부모님의 돈을 10억이나 썼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의 위치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위치에서도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잘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명패 때문에.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시너지 하나의 선택을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1% 성공자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미래로부터 역사의 현재의 행동을 결정해라. 99%의 사람은 현재를 보며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1%의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생각한다. 물론 후자의 1% 인간만이 성공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1%의 인간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저는 1%의 인간이 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내 인생이 그렇게나 중요한데 그 인생 한번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시너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몰라요. 저는 바꿨습니다. 근데 아직 모르시잖아요. 한 번 들어봤고, 두 번 들어보고, 3번, 5번, 10번 들어봤을 때 아까 기회 없다 그랬죠? 경기 그렇게 안 좋고 15년째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전 15년째 듣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에 제가 사로잡혀 있더라면 내년이 돼서 16년째 들었을 거고 17년째 들었을 거고 18년째 들었을 겁니다. 늘 사람이 살아가면서 3가지 문제는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돈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제가 시너지 들어왔을 때 처음에 들었던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장애는 가난이다. 물론 정신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도 있지만 활동적인 장애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없다. 내가 먹고 싶은데 못 먹고 가격표 봐야 되고. 나는 삼겹살 좋아해. 아니더라고요. 전 새우살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야 되고. 여러분이 시너지를 하든 안 하든 3가지의 문제는 늘 일어날 겁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관계 문제. 건강은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 지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시너지를 해서 결과를 어느 정도 이룬 저도 그 3가지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이제 해결할 수 있게끔 된 거예요. 돈 문제가 있어도 돈으로 해결합니다. 건강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시너지 제품 먹으면 되기 때문에. 물론 건강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간다고 하면 더 좋은 병원 의료 시설을 할 수 있겠죠. 관계 문제 여러분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요.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뭐 하자 하면은 친구들이 이때 시간 맞춰봐 저때 시간 맞춰봐 제가 하는 시간이 다 맞춰지는 시간이에요. 그제도 제가 보고 싶다 제군들 이렇게 톡 하나 보냈거든요. 4월이나 5월 달에 만나자. 그래서 제가 다 보내놨어요. 난 요때 안 되고 요때 안 되고 요때 안 되니까 니네가 알아서 맞춰. 그때 보자. 관계 문제도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신규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어제 남편이랑 엄청 싸웠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들어오는데 남편이 샤넬 미디움 클래식 1,000만 원짜리 가방 사왔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쾡이 눈으로 보실 거예요? 이거 안 보실 거죠? 관계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1시간 1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주관된 생각이 객관적으로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지금 현재의 결과에 인정도 되고 나는 너무 괜찮아. 나 지금 삶 너무 만족하는데 그러면 시너지를 굳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라도 힘 있을 때 준비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현재 내 통장의 잔고, 내 사회적 위치, 내 건강적인 정도,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년 뒤, 3년 뒤, 5년 뒤의 인생이 정말 이 시너지를 가볍게, 몸무게만 가볍게 깃털처럼 날아오는 게 아니라 이 기회도 깃털처럼 날아가요. 저도 지금 강사로서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전 너무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다 시너지라는 곳에서 강사를 하고 있을까? 나는 원래 스포츠에 뻘을 묻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날들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소개하신 분들에게 안내를 잘 받으셔서 시너지의 기회를 정보로서 가져갈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지정성과 열정을 다해